제가 말씀드렸던 저녁 산책이나 저녁 대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을 쭉쭉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장 바라는 집중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산만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을 때는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누구나 똑같이 부여받죠.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떤 것들로 채우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건강하게 나를 위한 하루를 계획하려면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안에서 시간을 채우는 것은 각자의 몫이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시간을 더 많이 채우는지는 아이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갈수록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이 쌓여서 아이의 일생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짜줄 수 있을까? 건강한 아이를 위한 시간 계획에는 7가지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오늘은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아이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데니얼 시겔의 10대의 두뇌는 희망이다 라는 책에는요, 건강한 마음 접시를 위한 7개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는 이 7개의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내고 있는지, 어떤 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에게 과잉되어 있는 시간과 부족한 시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7가지 건강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빠져있는 시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시간은요, 우리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집중 시간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해서 과제를 해내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시간. 엄마는 아이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아이는 지금도 이미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집중, 어떤 게 집중일까요? 뭔가 굉장히 집중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무언가에 몰두해서 무언가 집중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아이들이 그런 집중력이 어때요? 요즘에는 많이 무너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자리를 잡고는 있지만 과연 저게 집중을 하는 건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엄마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요. 집중할 땐 집중하고 뇌를 쉬게 할 때는 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반드시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시간을 잘 안 보내죠. 책상 위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중 시간을 오히려 시간으로 정해서 체크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중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집중 시간을 주시기보다는 30분 하고 10분 쉬고 아니면 4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요. 아이가 정말 집중해서 한 가지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주시고 쉬는 시간을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집중을 잘한다면 시간을 조금씩 늘리시면 좋겠고요. 자, 집중 시간에 연결해서 나온 것이 바로 휴식 시간이죠. 휴식 시간 는 아이가 집중을 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뭔가 목표가 있는 것은 휴식 시간이 아니에요. 쉬면서 나는 유튜브나 봐야지 하고 주말 내내 유튜브 본 적 있으시죠? 그게 과연 휴식이 되던가요? 아, 쉰 것 같은데 뭔가 피곤해. 하루 종일 쉬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뭔가 피곤했던 그런 주말의 기억 있으시죠? 그것은 바로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자연스러운 휴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휴식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찾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멍 때리는 거 있죠. 공부하다가 딴 생각, 딴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 또한 진정한 휴식 시간은 아닙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신이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어떤 목표도 갖지 않는 게 휴식 시간인데요. 이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저는 숲멍이나 나무멍을 추천드립니다. 숲이나 공원에 가서 내 나무를 보고 30분 동안 앉아 있어야겠다. 자연을 보면서 아무 목표나 할 일도 없이 자연히 앉아서 머리가 쉬게 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휴식 시간을 반드시 채워주세요.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좀 더 쉬고 싶어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정말 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밖에 나가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오히려 아이가 하루 동안 고단했던 정신을 진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세 번째 시간은요, 놀이 시간입니다.
점점 놀이가 사라지는 나이가 됩니다. 아이한테는 놀이가 뭘까? 언제 제대로 놀아봤던가 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몸을 움직이면서 혹은 아주 단순한 게임이라도 하면서 즐겁게 자기가 갖고 있던 긴장을 풀 수 있는 놀이 시간이 하루 일과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요,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보드게임을 한다든가, 자기 전에 잠깐 가족끼리 모여서 게임을 한다던가, 혹은 밤 산책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놀이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가 하루 종일 긴장했고 쫙 얼어있던 그 정신을 풀어주는, 릴렉스해주는 시간이 놀이 시간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7개 시간은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니까요. 엄마 아빠도 그런 시간을 함께 아이와 채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째 시간은요, 관계 시간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무언가에 소속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을 먹고 잠깐 산책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 혹은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관계의 시간이 되겠죠.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요, 어려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대화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아이들은요, 커서도 부모님하고 아주 원활한 관계를 갖고 그런 대화를 평생 나눌 수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춘기라서 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대화가 점점점 단절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사춘기가 되기 전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했던 가정은 사춘기가 돼도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기 전에 관계의 시간을 한 번 더 정비를 하셔서 아이하고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꼭 채워보세요. 다음 시간은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자기 전 혹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잠깐 같이 호흡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요, 다른 모든 시간들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자기 전에 요가소년의 요가 니드라를 틀어놓고 아이와 함께 잡니다. 너무너무 편안해지면서 릴렉스 되면서 내 몸의 순환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요, 아이도 참 편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명상 시간을 확보하면 부모님한테도 편안한 시간이 돼줄 것 같아요. 다음 필요한 시간은 바로 운동 시간입니다. 사실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 했던 운동들 대부분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이야기는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서 몸이 그리고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죠. 체력이 있어야지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시간을 반드시 그 안에 꼭 넣어주세요. 운동을 따로 헬스장이나 요가든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끊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저녁 산책을 통해서 관계 시간, 명상, 또 휴식 시간, 놀이 시간, 운동 시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잠깐이라도 30분이라도 짬을 내서 아이와 같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시간을 통해서 운동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세요. 사실 뇌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뇌가 이런 신체 운동을 통해서 길러지는 뇌입니다. 신체에 원활한 흐름이 있고 신체가 건강해야지만 정신 활동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운동 시간 반드시 아이들한테 꼭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수면 시간이죠. 요즘 아이들 잠이 참 부족해요. 최소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야 된다고 하는데, 중학생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7시간 이하로 자는 친구들이 많죠. 고등학교에 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수면을 통해서 낮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넣었던 지식들이 체계화되고 뇌 속에 잘 저장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수면 시간이죠. 하루 동안에 피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인데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는 그 말은 잊으셔야 돼요. 사춘기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깊이 꿀잠을 자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수면 시간 아이들한테 꼭꼭 확보해 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들고 있다가 자기 때문에 잠을 쉽게 못 이루고 깊이 못 이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을 함께 다 모아서 몇 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시면 조금 더 질이 높은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한 7가지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이거 다 확보가 되시나요?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저녁 산책이나 저녁 대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을 쭉쭉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장 바라는 집중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산만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을 때는요, 오히려 잠깐 놔두고 운동을 하거나 휴식, 명상 시간을 채워줌으로써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면 오히려 집중 시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루를 채우는 7가지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